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당선인 측 이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산 앞에서는 이제 100m 이내로 집회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매우 불편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좀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에어컨, 에너지가 풍부하신 그런 분입니다. 김진 전 의원님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불러주십시오.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 후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나온 사람 중에 여성인 유일한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의 6명이 어저께 저녁에 등록을 마쳤는데 6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네, 6명으로 일단 등록이 됐고요. 아마 6명이니까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예비 경선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심위에서 한번 걸러내고, 아마 너무 많으면은 예비 경선하고 그다음에 본선은 사실 선언 넘어가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 여성은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위원님을 기다렸지만 안 나오셨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충격이 크셨나 봐요. 뭐 그것도 있으셨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대선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장 누가 나오나 그랬더니 결국 박주민 의원은 이제 막판에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도 네, 마지막에 막판에 졌어요. 네, 뭐 김진애 의원님은 먼저 하셔서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네.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도 좀 멀리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하지 않으셨죠? 그저께인가 하셨으니까. 그래도 네. 본인 입장에서 일찍 했고, 그냥 또 본인을 또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가지고 좀 마음도 좀 고민이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저는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그래요? 후보까지 다 등록하고 열흘 동안, 왜냐하면 이제 적수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네네네. 이게 잘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적수가 안 나타나서 끝까지 나타나지 말아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저는 이번에 이제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용산 이전을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하고 마지막에 제가 완전히 결정한 건 조감도 들고 나와서, 그 눈속임 조감도 이제 그 푸른 초원이 있는데 그거 들고 나와서 발표하시는 바로 그 순간 완전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정책이나 공약 같은 거는 작년에 또 제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고 또 박영선 후보님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 아니야, 지금이. 그런데 저는 이제 결심을 진즉하고, 그러고서는 제가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게 됐네요. 자, 좋아요.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데, 이게 질문 그대로 갑니다. 체감하시는 서울시민 분위기는 어떻고, 선거운동은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지금요, 일단은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는 용산 이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과반을 넘고요. 그리고 특히 졸속 이전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눈치 행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차기 서울시장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있고, 또 국정 기대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을 찍고도 후회에 막급하시는 분들, 1번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걸 이러신 분들이 저희가 4.9% 차이인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가 나가서 0.73% 아니에요? 아니, 전체는 0.73%지만 서울에서는 4.9%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산 이전이 그 서울시에는 완전 악재거든요. 악재다. 네, 그건 그치.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 시민께 얘기 드리고, 저는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이 고집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못 계시겠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용산 집무실은 결국은
임시 집무실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길어봤자 5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의 도시 계획을 위해서 제대로 제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손 딱 들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김진애입니다. 여러분 제가 법사위에서 윤석열 국감하면서 얼마나 잘 대척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신뢰가 많이 가실 이 거라고 업적을 싶어요.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네.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청와대는 사실 청와대가 오랫동안 대통령의 이제 집무실 뭐 거기 계시는 걸로 다 74년 동안 기능을 했는데 뭐 너무 그 안에 꽁꽁 묶여 있고 그 안에서 다 생활하니까 우리를 만날 기회가 없다. 이게 요점이었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오고 싶다는 거야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많이 개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 효자동 일대나 그쪽이 전부 다 제한도 걸리고 개발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했죠. 창원동, 효자동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플러스 청와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또 좀 있었어요. 그럼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럼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뭐 제한 필요 없잖아요. 그럼 청와대가 갑자기 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제한 같은 게 풀리고 대신에 용산은 오히려 제한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까? 제안을 이제 그 용산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청와대가 거기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서울의 도시계획이 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만약 용산에 갔었을 것 같으면 사실은 15년 전에 용산공원 만들기 전에 얘기했었으면 또 달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죠. 용산은 용산공원을 전제로 주변에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통령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고도 제한, 그다음에 조망권 제한, 또 방공에 관련된 시설 강화, 그다음에 이제 비행권 문제. 앞으로는 네. 이제 비행권이 굉장히 그렇죠. 비행권이 중요해지니까. 힘들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이 저해될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효자동 말씀하신 효자동 삼청동 부분은 네. 바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네. 그거에 잘 적응을 해서 높지 않게 굉장히 그쪽이 삼청동이 요새 왜 카페 문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또 있잖아요. 그 특이한 문화가 아주 뜨는 있어요. 동네가 되고 네,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블루하우스와 청와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세계적인 브랜드거든요. 여기에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키는 거는 서울의 자부심이자 그럼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상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제 청와대로 옮긴다고 하면서 용산 시대가 열리면 미군 부대도 사실 다 아직 안 나간 상태고 그 미군 부대가 쓰던 거라도 다 정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2027년 전에 윤석열 못 들어가요. 임기 동안에는 공원이 다 반환도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것도 안 지금. 되고 또 토지 정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 10%밖에 되고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는데 어쨌든 네. 여기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일대가 또 다시 고도 제한, 개발 제한 여러 가지 제한에 걸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그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별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건 뭐냐면은 국가공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돌려드린다는 걸 그렇지. 전제로 해서 오늘 모든 계획을 만들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실이 마치 그 국가공원을 다시 사유화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이걸 뺏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절대로 거쳐야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법제화 거쳐야 왜 되고요. 공론화를 안 해요? 네. 자기네 맘대로 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 입 닫고 있는 게 저는 제일 답답합니다. 자기도 알겠지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공천 못 받으실까봐 그러나요? 근데 그렇게 비겁하진 않겠지. 자기가 지금 제 1등인데. 아이,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해. 시장님.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자, 오세훈 시장하고도 12년 전에 18대 국회에서 국감에서 붙었더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실패를 벌써 많이 알고 있는데 시정 실패를. 네. 그때 가장 큰 실패가 용산 개발의 실패였습니다. 당시에
111층짜리를 짓겠다고 한강 네. 외상서 해가지고 네.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네. 약 32조짜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림허브라고 하는 민관 사업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이 말하자면 도망갔잖아요. 그만뒀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아, 그래서 파산시켰는데 거기서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바로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 주민들이었어요. 아니 사람들은 그분 때문에 그냥, 그분 때문에 피눈물 피눈물 흘린 사람이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분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그 한강 앞에 보면요 세빛 둥둥섬이라고 있어요. 네네. 세빛 둥둥섬은 그냥 강 위에다가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음식점도 넣고 뭐든 넣고 공연장도 넣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와서 보고 뭐 즐기게끔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민간인들에게 임차를 해가지고 네. 니네가 이 시설 만들고 니네가 와서 이거 하고 운영하고 수익 내고 세금 내고 뭐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가 가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게 올스톱이 돼버려가지고 네.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정말 거의 망해서 소송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계속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른바 명품 브랜드 행정, 겉멋 행정, 건맛 전시 행정. 행정, 그게 맞네. 건맛 행정. 눈치 행정, 눈치 행정. 이거에 아예 아주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시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싫어했다니까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요 얘기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서울시장 출마 어저께 선언했잖아요. 네. 의원님이 야,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 대표 안 됩니까? 아니 저는 비겁하다고 얘기한 거는 그냥 출마 자체가 비겁한 게 아니고요. 출마를 하면 본인의 의지로 나와야지 왜 뭐 차출이니 추대니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하느냐.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좀 더 용기 있게 더군다나 대선을 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좀 더 용기 있게 나와서 희망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어저께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으니까 저로서는 이 점이 좋습니다. 이른바 여의도 정치 건물 아니에요. 그걸 꼭 가야지 제가 나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급이 싹 올라가네. 그냥 급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5% 정도 지지가 있었는데 안철수가 힘을 얹어주면서 50% 올라갔어요.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본선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제가 송영길 후보를 꺾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바닥 민심에서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불꽃을 한번 댕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후보하고 뭐 단일화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단일화가 돼요? 지금 여섯 그냥 명이 꺾을 거예요, 있는데. 그냥 단순히 쫙. 아니 단일화는 사실은 김진애로 단일화를 해야지. 그거는 이제 경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는 분은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박주민 네네. 후보. 박주민 의원님은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네. 사실 이제 차세대 정치인 아니에요. 네, 앞으로 그렇죠. 성장이 아직. 커지시는데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에 굉장히 큰 노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진애를 좀 밀어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개혁 성향이 상당히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시정을 노련하게 펼치는 거로는 제가 이제 좀 한수 위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또 정봉주 의원님하고도 혹시 단일화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네. 열린민주당에서 그렇죠. 같이 네. 경선을 했었고 제가 그때는 이겼지만 하여튼 열린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 출신의 2명의 후보가 나와서 반가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단일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남은 2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분은 변호사시고 한 분은 전북의 정무부지사 하셨던 분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얘기를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김진애로 단일화를 하든지 난 아니요. 혼자 가겠다 이게. 저랑 단일화하고 송영길이하고 붙고. 네. 나는 그래야죠.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 잘할 왜냐하면 거다. 본선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요 송영길 여기서 대표가 이틀 이긴다며. 아니요 왜냐하면요 그거는 지금 당장 인지도에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님께 제가 모든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송영길 대표님은 일단은 서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두 번째, 너무 여의도 정치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솔직히 정치력이 있으면서도 정치색이 너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여태까지 되어왔어요. 그래요? 김진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되면 네. 바로 지난 대선 실패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뉴 페이스로 민주당의 개혁의 바람, 또 서울의 새 바람을 놓을 수 있는 김진 에너지가 좋다. 저는 김진애 에너지님이 되는 게 좋을까요? 뭐 송영길 대표님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진짜 어디 저쪽에 오세훈 의원님이 되는 게 저한테 좋을까요? 아니 어떤 시장에? 누구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저희는 서울시장을 탈환을 해야 된다. 몇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저로서는 이유가 네네. 용산 이전에 대한 졸속 이전에 서울의 시민권과 재산권을 지키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커요.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부분에 서울 시민의 시민권을 지키겠다. 집회의 자유.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큽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제일 크게 낸 것이 부동산 양극화를 극복하는 제3의 진짜 개발을 하겠다. 여태까지 개발하고는 다른 방식의 차원이 개발을 다른 해야. 것을 하겠다? 그래야지 서울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맨날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겉멋으로 몇 개만 그림만 보여주고 하는 척하는 이런 게 아니라 서울의 진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미래의 문제를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걸 땡기고 해결하고 돌파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정치력과 전문성 그리고 돌파력을 가진 사람은 김진애이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요? 제가 이제 김진애가 굉장히 저는요 어느 편 가리지 않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하고 할 일 하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윤석열 정부로서는 너무 대선 프로젝트에만 맨날 몰두하는 서울시장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괜히 치받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는 튼튼한 서울시장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윤석열 정부나 국힘 쪽에서도 저는 무시 못 하거든요. 제가 좀 세잖아요. 스펙도 좋고 무시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나름대로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 진영이라도 그런 팀하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등판해야 된다. 혹은 보궐선거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방선거에서 지원은 뭐 하실 거예요. 뭐 지원을 하는데 등판한다고. 아니 지방선거에. 등판은 그거는 벌써 지나간 얘기를 이제 자꾸 끝난 얘기하시는 거죠? 거, 네, 네. 얘기하시는 거고. 보궐선거. 보궐선거도 자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본인은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이제 여전히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경우에나 명분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왜 나서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이게 어떤 책략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는 민주당의 지방선거에도 안 좋고 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혹시 이재명 후보하고 뭐 얘기 나눠본 거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통화했는데요. 왜냐하면 뭐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 저 출마합니다 하고 지난주에. 지난주 한 번 통화를 했는데 잘 싸우십시오. 경선 흥행하게 해주십시오. 경선 붕업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재명 후보, 이제 지금은 고모님이시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진애 후보는 저희가 좀 같은 과 아닙니까? 사이다과의 또 핵심과의 돌파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전화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 말만 안 하는데. 그거는 진작 들었고. 네네.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러던데.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봐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네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걸 하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김한길 위원장이 용산 이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의 척결급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용산 이전하는 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하나회를 없앤 그것하고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가 보죠? 하나회 척결은 우리나라의 기득권 카르텔, 가장 중요한 군부 카르텔을 그렇죠. 깼다고 하는 그렇죠. 개혁적인 거였고요. 네. 지금 이제 용산 이전은 뭐 처음부터 광화문 시대라고 얘기한 거를 공약을 깨신 거고요. 그러니까 거짓 공약을 얘기하신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천억을 써야 된다. 안보를 만드는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문제죠. 그다음에 서울의 도시개발과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이런 악재를 그런 식으로 미화하는 거는 김한길 위원장의 특유의 특유의. 저도 뭐 잘 압니다만 그거는 포장이죠. 아, 그럼 포장해야 단지? 네. 아. 김한길 위원장이 그렇게 립 서비스를 잘 하십니다. 사실 그런 건 립 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사실 네. 저는 이렇게 비교한 것만으로도 좀 기분 나빴어요. 그럼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비교하나. 그래도 뭐 연령이 있으신 분이 이런 말씀하실 때는 또 그 사정이 있었겠구나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네요. 자, 지금은 당선인이 워낙 지금 힘이 셀 때니까 모든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줄을 서는 거죠. 지금 김진애 의원님이 만약에 된다. 경선에서 됐다. 그러면 상대방을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세훈은 나옵니다. 네, 그쪽에는 뭐 오세훈밖에 없겠다. 그쪽에는 좀 경선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낮은 두 사람 정도 얘기돼서 아마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나오는 거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대 김진애, 뭐 네. 오세훈 대 박영선, 오세훈 대 뭐 송영길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네. 근데 전부 다 오세훈은 50%대 근처인데 그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은 전부 다 37대, 36대 막 이래요. 그래요. 오차 범위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네. 13% 넘게끔 차이가 나서 야 이게 잽도 안 된다 이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1대1로 비교를 안 했는데 본선이 돼야지 비교될 테고요. 지금 이길 이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래비로 해서 하면은 뭐 한 제일 많은 게 한 18%, 19%, 뭐 17%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5.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처럼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의 지금 지지도가 한 40%대가 40% 넘어가요, 나옵니다. 서울시가.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다 받아 안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김진애의 제가 아까 얘기한 전문성과 전투력과 돌파력. 그 다음에 저의 입심. 입시 그 다음에 저의 매력이 되게 이걸 중요한 가지고, 것 그 다음에 같아. 이제 상당히 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진영에게도 제가 인정을 받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필. 그 다음에 서울의 여러 가지 미래와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 할 만한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상대방도 우리 김진애 후보님을 좀 무서워할까요? 나의 경쟁 상대로? 아니 뭐 이거는 저거 하는 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리면은요 제가 민주당에서는 항상 조금 홀대를 받아온 왜요? 건데 민주당에서는 항상 안에서 이른바 운동권과 아닌 그다음에 사람들. 이른바 계파의 이너서클에 의해서 조금 좌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면 안 저처럼 되는데. 전문가 출신들은 약간 이용은 당하고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잘 이제 저 홀대를 받는데 네. 오히려 국힘 쪽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가 대중적인 셀럽이기 때문에 저를 더 많이 아세요. 아니 저를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제가 말이죠. 여의도에서는 비록 어쩔지 모르지만 바깥에 나가서 대중적으로는 훨씬 더 셀럽입니다. 오, 셀럽. 아, 네. 야,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럽니다. 자기를 셀럽이라고 한 사람은 내가 요새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 안 하면 안 쳐준다고 그래서 오늘 마음 놓고 합니다. 혜희님께서 네. 김진애 능력과 인성은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네. 그리고 이승옥님 명분만 찾다가는 민주당 망합니다. 그 국힘당 명분 없다이가 없어도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게임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몰리스님 김진애 응원합니다. 이무경님 김진애 응원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지만 마세요. 당신은 포지티브로 가세요. 개딸들처럼. 제가 원조 개딸이라고 그럽니다. 아 요새. 그래요? 원조 개혁의 딸. 원조 개혁의 딸 그러구나. 저는 원조 개혁의 이모입니다. 개이모라고 불러주세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서 김진애 에너지 서울시 돌풍을 일으킬 큰 인물이다. 반드시 서울시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철새들은 다 싫어요. 너무 좋은 말 너무너무 많이 나서 아마 팬클럽이 여기다 대거 등장한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뭐 근데 이렇게 팬클럽이 등장했을 때 어머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그러구나 이 느낌이 든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의 진심이 전해져서 고맙습니다. 네. 자, 잘 되실 것 같고, 잘 하실 것 같고, 이제 경선만 무사히 치러내시면, 네. 오세훈 딸이야!
야, 오세영 뭐야? 내가 더 잘하지. 내가 전문 능력이 더 좋지? 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아유, 서울시내 사는 사람들이 뭐야,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좀 세금 좀 덜 내고, 집값은 좀 올라가고, 이러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민정부가 잘못한 거는 세금은 왕창 뜯어가고, 집값은 조금 올려주고, 그거 가지고서는 집도 못 사게 하면서 이게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그걸 절반, 만들어줘요. 약 58% 1인 가구 청년 세대 세입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그거 좀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네, 아, 제가 아주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이 아주 그냥 찌어 죽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개인적으로.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또 김진애 예비 후보님하고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